메두사의 목을 베는 페르세우스. 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심리학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소 제목은 강력한 괴물 메두사의 목을 베다. 다나에의 걱정을 뒤로한 채 페르세우스는 메두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나아갔다. 이때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제우스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헤르메스를 내려보냈다. 헤르메스는 페르세우스에게 메두사를 죽이려면 머리에 쓰면 보이지 않게 해주는 마법의 모자와 날개가 달린 신발, 그리고 무엇을 담든지 크기가 딱 맞게 줄어드는 마법의 자루가 필요하다고 알려주었다. 이 세 가지 보물은 북쪽에 있는 님프들이 갖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이들은 그라이아이라고 불리는 세 명의 백발로파라는 것이었다. 헤르메스는 메두사의 억센 비늘을 자를 수 있는 강한 칼을 주면서 그라이아이가 살고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 헤르메스의 도움을 받은 페르세우스는 용기를 내어 그라이아이를 찾아 길을 떠났다. 헤르메스가 가르쳐준 대로 페르세우스는 먼 길을 걸어 그라이아이가 살고 있는 곳에 도착했다. 그라이아이 자매는 허리가 구부러지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백발로 덮여 있었다. 더욱이 이 세 자매가 흉물스러운 것은 하나의 눈과 이를 갖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음식을 먹을 때면 다른 자매가 끼고 있던 이를 받아서 자신의 입안에 끼웠고, 사물을 볼 때도 다른 자매가 갖고 있는 눈을 받아서 이마에 붙이곤 했다. 페르세우스는 숨어서 한 명이 눈을 빼내서 다른 자매에게 넘겨줄 때를 기다렸다. 그때는 세 자매 모두 아무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 순간이 오자 재빨리 눈을 낚아챈 페르세우스는 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위협해서 그들의 무거운 입을 열게 해 세 가지 보물이 있는 장소를 알아냈다. 북쪽에 사는 님프를 만나러 가던 페르세우스 앞에 갑자기 아름다운 광채에 둘러싸인 아테나 여신이 나타났다. 아테나는 페르세우스에게 청동 방패를 주면서 메두사를 직접 쳐다보면 돌로 변하게 되니 반드시 자신이 준 청동 방패에 메두사를 비추어 목을 자르라고 당부했다. 청동 방패는 매우 잘 닦여 있어 마치 거울처럼 사물을 훤히 비추었다. 헤르메스 신과 아테나 여신의 도움을 받게 된 페르세우스는 이제는 메두사를 처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용솟음쳤다. 또한 북쪽에 사는 님프들을 만나 손쉽게 세 가지 보물을 얻고 메두사가 살고 있는 곳도 알게 되었다. 메두사는 고르곤이라 불리는 세 자매 중 막내였다. 이 세 자매는 서쪽 끝에 있는 오케아노스강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스텐노, 즉 힘, 에우리알레, 멀리 날다, 메두사, 여왕이었다. 이들의 모습이 처음부터 그렇게 추한 것은 아니었다. 원래 메두사는 아름다운 얼굴을 가져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해 아테나 신전에서 그녀와 정을 통했다. 저런. 이에 화가 난 아테나는 이 세 자매에게 저주를 내렸다. 세 자매 중에서도 메두사의 외모를 가장 흉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메두사는 머리카락은 온통 뱀이고 몸통은 멧돼지에 크게 찢겨진 입으로 기다란 혀를 내밀고 있는 모습으로 변한 것이다. 메두사의 자매인 스텐노와 에우리알레는 절대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였고 메두사만은 인간처럼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운명이었다. 따라서 페르세우스는 고르곤의 세 자매 중 다른 자매는 아무리 강한 칼을 가졌다 해도 죽일 수가 없었다. 마침내 페르세우스가 메두사가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마침 고르곤 세 자매는 잠에 빠져 있었다. 페르세우스는 메두사를 직접 보면 돌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울처럼 반짝이는 아테나의 청동 방패를 통해 메두사를 보았다.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흉측한 모습을 보자 심장이 멎는 듯 했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며 메두사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헤르메스가 준 강한 검으로 메두사의 머리를 단칼에 베어버렸다. 짜잔! 이때 메두사의 목에서 뿜어져 나온 피에서 날개 달린 말인 페가수스와 세 개의 머리를 가진 거인인 게리온의 아버지인 크리사오르가 탄생했다. 페르세우스는 재빨리 마법의 주머니에 메두사의 머리를 집어넣은 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는 마법의 모자를 써서 다른 고르곤 자매의 추적을 따돌렸다. 그리고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하늘로 날아올라 귀향길에 올랐다. 한참 날아가던 페르세우스가 에디오피아 상공을 날고 있을 때였다. 한 처녀가 쇠사슬에 묶인 채 바닷가에 홀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처녀는 안드로메다로 에티오피아 왕 케페우스와 카시오페이아 왕비의 딸이었다. 카시오페이아 왕비는 자신은 물론이고 딸인 안드로메다가 무르 요정들 렐레이데스보다 더 아름답다고 잘난 체 한 적이 있었다. 오마는 항상 화를 불러오는 법이다. 이 말을 들은 렐레이데스는 복수의 칼을 갈았다. 인간인 주제에 자신의 미모가 잘났다고 감히 잘난 체를 하다니. 인간의 미모는 기껏해야 10년을 넘지 못하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군. 하지만 그 10년도 기다려줄 생각이 없다. 그 전에 자신이 뱉은 말로 인해 일각이 여삼추 같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도록 해주지. 네레이데스는 분노에 차서 포세이돈에게 카시오페이아의 오만을 벌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포세이돈은 바다에서 커다란 뱀을 보내 수많은 에디오피아인을 잡아먹게 했다. 놀란 케페우스 왕은 바다뱀이 왜 나타났는지 신탁에게 물어보았다. 카시오페이아 왕비의 가벼운 혀가 이런 화를 불러왔군요. 이미 뱉어놓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듯이 바다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카시오페이아 왕비가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카시오페이아 왕비 자신은 아니군요.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딸을 제물로 내놓아야 합니다.
이미 에티오피아의 민심이 흉흉할 대로 흉흉해져서 안드로메다를 뱀의 제물로 내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안드로메다는 바닷가에 홀로 남겨진 채 바다뱀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지나가고 있던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다. 그는 바다뱀이 나타나자마자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뱀의 주위를 날아다니다가 단칼에 뱀의 목을 베어버렸다. 그러고 나서 카페우스 왕과 카시오페이아 왕비에게 결혼 승낙을 받고 곧바로 세리포스 섬으로 향했다. 드디어 메두사의 목이 담긴 자루를 들고 폴리데크테스가 기거하는 왕궁에 페르세우스가 도착했다. 왕이시여, 여기 메두사의 목을 가져왔습니다. 약속을 지켰으니 이제 어머니에 대한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메두사의 목을 가져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폴리데크테스는 페르세우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신하들 앞에서 페르세우스를 망실 줄 생각으로 페르세우스에게 가져온 자루를 풀어 메두사의 머리를 보이라고 했다. 메두사의 머리를 보게 되면 누구나 돌이 된다는 것쯤은 알고 계실 텐데 정말 메두사의 머리를 보고 싶으십니까? 페르세우스가 폴리데크테스에게 자신만만하게 물어보자 폴리데크테스는 빨리 자루를 풀라고 재촉했다. 마침내 자루가 열리고 메두사의 목이 자루에서 나오는 순간 폴리데크테스뿐만 아니라 왕궁에 있던 신하들까지 모두 돌로 변했다. 이로써 세리포스 섬에는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고 폭정에 시달리던 백성은 자유를 되찾게 되었다. 페르세우스는 자신과 어머니를 구해주었던 어부 닉티스에게 왕위를 넘겨주고는 세리포스 섬을 떠났다. 폴리데크테스를 해결하고 난 페르세우스는 자신을 도와준 아테나 여신에게 메두사의 머리를 헌상했다. 그 이후 아테나는 메두사의 머리를 자신의 방패로 달고 다녀 그녀의 상징이 되었다. 이제 페르세우스에게는 마지막으로 풀어야 할 매듭이 있었다. 손자로 인해 죽어야 한다는 신탁 때문에 자신과 어머니를 버렸던 아크리시오스 왕을 만나 자신은 할아버지를 죽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아크리시오스 왕이 다스리던 아르고스에 페르세우스가 도착했을 때 아크리시오스 왕은 왕위에서 쫓겨나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페르세우스는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다 우연히 나리사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다. 마침내 그곳에는 대규모 운동대회가 열리고 있었고 페르세우스도 심심풀이 삼아 원반 던지기 대회에 참여했다. 드디어 페르세우스의 차례가 되어 그는 힘차게 원반을 던졌다. 그런데 그 원반이 관중석까지 너무 멀리 날아가는 바람에 관중들 중 한 노인을 마치고 말았다. 하필이면 그 노인은 바로 아크리시오스 왕이었다. 그는 원반을 맞고 즉사했다. 운명을 피하기 위해 딸과 손자까지 버린 아크리시오스 왕은 낯선 도시에서 자신의 운명대로 결국 손자의 손에 죽고 만 것이다. 자, 다음
소제목의 소제목은 메두사는 부정적인 어머니 이상이 갖고 있는 공포의 상징이자 우리 내면의 가장 두려운 대상의 상징화라는 제목입니다. 감사합니다.